특히 이제 이 학생부 관리에 대한 것들은 정성평가 강화로 인해서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를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목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도 좀 생길 텐데요. 이러한 경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과목을 회피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2028 입시 관련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압축해서 꼭 알아야 될 거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내신 관련이죠. 이제 9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표면적으로 완화가 되었을지는 몰라도 1등급대가 아니면 상위권대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겁니다. 꼼꼼한 내신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꼼꼼한 내신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의 골자 중에 또 하나가 수행평가와 선행수령평가의 이제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아직 학생평가 관리 지침이 현재 기준으로는 발표가 안 됐고 2월 말 또는 3월 초에 확정돼서 발표가 되긴 할 텐데, 만약에 수행평가가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수행평가 감점 1점으로 2등급 1등이 되는 그 학생은 정말 아마 멘탈이 좀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도 굉장히 꼼꼼히 해줘야 되고 지필평가도 꼼꼼히 좀 공부해줘야 되는 이런 미션이 반드시 있고요. 또한 우리가 5등급으로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1등급 진입이 편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평가 과목이 기존 과목 수보다 되게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 절대평가를 실시했던 뭐 기하라든지 물화생지 2과목 같은 경우도 상대평가를 변했고, 심지어 물화생지 2과목은 각 과목이 2과목씩으로 쪼개지면서 8과목으로 쪼개졌단 말이죠.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목들이 모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꼼꼼한 내신 대비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 1등급, 물론 1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10% 1등급을 넘어서 원점수가 높은 1등급을 우선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1등급대가 굉장히 조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내신의 변별도가 하락을 하고 표준 편차도 없어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업 수준을 평가를 할 때는 원점수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가 높으면 우선 좋긴 한 거고요. 또한 평균으로부터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도 하나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목 편식 하시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다까지 이제 내신 관련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능 관련이죠.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범위부터가 다 수능 범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탐구 과목, 학교에서 공부하게 된 탐구 과목이 이제 수능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1학년 때 특히 학생들이 모의고사 때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이제 모의고사를 대충 보거나 심지어 뭐 등한시하거나 결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3월 26일 날 이제 산모를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지필평가를 45분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모의고사 수능을 한 과목에 100분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100분을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자신으로 만드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수능이라는 시험의 형식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꼭 모의고사는 정말 진중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로 학교에서 수강을 하게 되면서 내신과 수행평가에 굉장히 치이면서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좀 등한시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학년 때 제로 베이스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공부하면서 국영수 수능도 다시 같이 해줘야 되면서 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내신까지도 또 열심히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학습은 좀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것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도 사실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 중간고사나 기말 대비하느라 또는 뭐 수행평가 대비하느라 모의고사를 제대로 못 봤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조건이 같습니다. 모든 학생들 다 지필평가와 이제 수행평가를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이제 핑계를 댄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실질적인 역량을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모의고사를 좀 열심히 좀 봐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신은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표면적으로 완화가 됐지만, 수능은 기존대로 9등급 상대평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경쟁력 있는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수능의 영향력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철저한 모의고사 학습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성평가 관련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정성평가는 두 가지로 이제 과목 선택과 이제 학생부 관리, 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학사 일정마다 다르지만 1학년 1학기 때 한번 과목 선택 수요 조사를 하게 되고 1학년 2학기 때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요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과목이고 내가 들어야 될 과목인데 그 과목의 이수자 수가 되게 적을 것 같으면 내신 방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부담감이 생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등급 체계로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의 수강자 수가 50명밖에 안 되면 나는 1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과목의 전교 5등 이내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절대평가 과목인 사회와 과학의 융합선택 과목, 그 과목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도 좀 생길 텐데요. 이러한 경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과목을 회피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입시뿐만이 아니고 현재 입시에서도 학생들의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큰데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계열 또는 모집 단위에 알맞은 과목은 반드시 수강을 해줘야 되고요. 힘들더라도 그 과목들을 꼭 선택을 하고 좋은 성취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28 대입 개편 안에서 이미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를 좀 명시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고 이제 타 대학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현재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교가 공동 연구한 자료들도 있거든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학과에 오려면 이 과목은 들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가이드안이 있는데 근데 대학들이 이제 여러분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가이드안도 내놓을 거니까 그것을 꼭 참고하면서 필요한 과목은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시에서 이제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수시가 안 되면 내신 버리고 이제 정시하지 뭐. 이러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정시 올인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있고 그런 패턴이 가능도 해요, 실제적으로. 가능도 한데,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2028 때는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처럼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적용하거나 신설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대학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힘들더라도 자신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내신을 끝까지 가져가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성평가의 또 하나의 평가 기준 학생부 기록인데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학기제 편성이나 그 세특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학년 말마다 보통 정리하던 학생부 기록을 학기 말마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세특은 반드시 과목 선생님들이 학기 말마다 정리를 해줘야 되고 1학기가 끝나면 그 과목에 대한 세특은 이제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거든요. 학기 말에 정리를 해줘야 되고 창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또는 선생님에 따라서 학년 말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말마다 세특을 꼭 관리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PC 또는 노트북에 여러분들만의 폴더를 꼭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학생부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학생부를 정리를 하기를 좀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이 학생부 관리에 대한 것들은 정성평가 강화로 인해서 서울대 안만 보더라도 교과평가가 굉장히 강화가 되잖아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가 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더라도 수행평가를 좀 열심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2배로 글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러니까 세특이 좋게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수업에 열심히 임하고 선생님이 시킨 것을 잘하고 세 번째가 수행평가를 잘하는 것입니다. 수행평가를 잘해야 세특이 굉장히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특히 남학생들 수행평가 극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행평가 열심히 임해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습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8 대입의 모습은 확정되었어도 각 대학교들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발표 이전입니다. 서울대만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님,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 또한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시를 처음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년 내내 혼란이 굉장히 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발표들이 나올 때마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이리저리 흔들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게 될 때 각종 카더라가 되게 난무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더라.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확정적이지 않은 것보다는 그렇다. 그 근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정제된 정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서 취업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흔들리게 되면 아이들은 더 흔들리게 되니까요. 꼭 흔들리지 마시고, 저도 사실은 누구도 다 처음 경험한 이시라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대학의 발표들을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2028 입시의 첫 타자인 올해 고1 학생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제가 8년째 매해 11월에서 12월 초 정도가 되면 익년도 학년별 투두리스트를 발표해왔는데요. 이제 우리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월별로 새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신설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두 세세히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화면에 표를 보면서 또는 캡처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굵은 글씨 또는 빨간색 글씨로 표시한 것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1, 2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고교학습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가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입학할 고등학교가 확정돼서 이제 1등급 인원은 몇 명인지, 나는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학교의 주요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 나는 무슨 동아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는 어떻고, 나는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는 입학 전에 이미 그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다음에 아직 진로라든지 계열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거나 아직 잘 모르겠는 두루뭉실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입학 전에 이제 커리어넷이라든지 워크넷 이런 사이트에 무료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검사들이 많이 있고, 그걸 한번 해보시면 결과에 따라서 이제 클릭하면 그 진로뿐만 아니고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교들, 심지어 뭐 대학교의 뭐 입시 결과 특징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결해서 이제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3월에는 이제 입학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3월이 진짜 금방 지나가게 돼요. 입학하게 되면 고등학교 학교 적응해야지, 선생님 적응해야지, 과목별 선생님 적응해야지, 뭐 동아리 들어간다, 친구들 적응해야지, 선배들 적응해야지, 뭐 임원 활동. 별의별 걸로 3월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럼 4월이 되면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데 4월 때 수행평가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내신 대비하기도 허덕허덕 되는데 수행평가가 막 쏟아지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월을 굉장히 충실히 보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거는 과목별로 평가 계획을 학교가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계획이라는 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비율이 몇 %인지, 수행평가는 몇 %인데 몇 개인지, 그리고 그것은 언제 실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고, 선원 수령 평가의 비중도 몇 %인지 이런 것들 발표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때는 수행 평가가 확대되는 과목 또는 학교가 많을 수 있고 선원 수령 평가도 확대되는 과목 또는 학교가 많을 수 있으니까 요걸 3월 달에 발표된 자료를 미리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입학 후에 첫 지필평가인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데 이제 박차를 가야 되는 시기겠죠. 이제 5월 달에 그 중간고사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멘탈이 흔들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중학교 때는 평균이 뭐 97점이었는데 5등급으로 변화가 됐는데 갑자기 3등급이 뜬 과목이 있어.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막 이제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3등급이면 현재로 이제 6등급 평가를 받는 등급이니까, 5, 6등급 평가를 받는 등급이니까 굉장히 뭐 실망스럽긴 할 게지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기의 내신은 중간고사와 수행평가와 기말고사의 합산으로 학기 내신이 산출이 되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남은 것에 꼭 집중을 해줘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학사일정마다 다르지만 5월 달에 보통 2학년 때 배울 과목의 1차 과목 수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강해야 될 과목들, 신청해야 될 과목들을 잘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 사전에 나에게 맞는 계열 또는 진로 또는 학과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어야 나에게 맞는 올바른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말에 여러분들 1년 선배인 고2 선배들의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때 그 시행계획 내에서 여러분들의 입시인 2028 입시에 대한 예고를 해놓을 수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7월에는 한 학기의 내신이 좀 마무리가 되죠. 이와 더불어 아까 계속 강조드렸었는데 꼭 해야 될 것, 7월 달에 해야 될 것들은 학기별로 세특이 마감이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 학기별 세특 정리에 꼭 박차를 좀 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월 말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수능 날짜가 언제인지, 수시 일정, 정시 일정이 언제인지에 대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가 됩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8 입시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 해야 되고, 9월 달이 되면 이제 뭐 또 다시 2학기 중간고사 대비로 여념이 없게 되겠죠.
이제 10월은 2학기 종강고사가 있고 요것도 결과 또 확인하시겠죠. 그리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1학기 때 했던 1차 과목 수요 조사에 이어서 2학기 때 최종 확정하는 과목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요때 그거 확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좀 일정은 다르겠지만 10월이나 11월에 공동교육과정에 대한 공지가 뜨게 될 겁니다. 이 공동교육과정은 이제 많이 익숙한 단어기도 할 거예요. 공동교육과정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이제 품앗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공지능학과를 가고 싶은데 나는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들으면 좋은데 우리 학교엔 개설이 안 돼 있어. 또는 어떤 학생은 난 국제학과를 가고 싶은데 국제정치, 국제경제 과목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 개설이 안 돼 있어. 그런 학생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한 학교는 뭐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하고 한 학교는 뭐 국제정치 과목을 신설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인데 내신이 절대평가로 산출로 확정이 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요때 공동교육과정 공지가 뜨면 본인한테 맞는 과목을 꼭 하나씩은 수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한다고 해서 대입에 무조건 유리하고 안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입시도 그렇고 여러분들 때 입시에선 적극적인 과목 성취, 과목 수강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입시가 될 거니까 공동교육과정이 있으면 꼭 하나 신청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12월이 되면 한 학년의 내신이 마무리가 되겠죠. 현재 입시처럼 여러분들의 입시에서도 수시 원서를 9월 달에 지원을 하고 정시 원서를 12월 말에 지원을 하게 되는 이원화 체제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1학년이 끝나면 수시 지원의 5분의 2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1학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이제 대입 전형 유불리도 조금씩 이제 선명해지겠죠. 12월에는 또 7월과 마찬가지로 그 2학기의 세특과 1학년 전체의 이제 학생부도 정리를 해야 되고 마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1월 초 정도면 여러분들 겨울방학을 맞이하게 되겠죠. 겨울방학 때는 또 2학년 학습으로 굉장히 좀 여념이 없을 텐데요.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수능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의 학습도 절대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8 입시를 치르게 되는 현 고1 이하 학생과 학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이제 2028 입시에 대한 되게 많은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죠.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 그리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입시를 겪게 되면서 3년 동안 매번 좀 흔들리실 듯 한데요. 변하지 않는 진실은 좀 있습니다. 대학은 똑똑하거나 아니면 우리 학과에 잘 맞거나 아니면 우리 대학을 그만두지 않고 오랫동안 잘 다닐 것 같은 그런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각 대학교들이 발표하는 시행 계획에 따라 다르겠죠. 서울대만 발표를 했지만 서울대의 그 안도 꼼꼼하게 보시고 그 나머지 대학교들이 우리는 2028학년도 입시 때 이러한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될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흔들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꼭 3년 동안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 이제 즐겁고 성공적인 고교 생활 하길 바라고요. 그 끝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